정도만 그 아이의 초점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 아이의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입시교육을 담당하면서 오면서 이 그 사이에서 이런 그 사회성이나 제도권이나 아이의 창의성이나 여기서 요 중간에서 제가 많이 흔들려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해서 어쩌면 제 문제이기도 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표가 이거 PPT가 이건데요. 이게 이제 바벨 전략이라는 건데 입시와 입사의 일관된 방향은 이 창조 집단이 될 수 있는 인간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 집단이 되는 것의 그 조건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점령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난 사람을 어떤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보수의 어떤 한 분야를 맨날 그 한자로 된 동양 미학성을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한자 독서 1급을 막 따더니 영어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얘가 바로 그런 독서를 하는 애. 그 다음에 너무 넓은 독서를 하는 애. 너무 넓거나 너무 깊거나 또 하나는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몸기술하고 손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또 하나는 서비스 정신이 너무 좋거나 봉사 정신이 완전히 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야.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을 벗어나는 어떤 그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아웃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거기 그 자녀, 지금 어머니 자녀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 이런 거를 좋아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예요. 그것은 마치 그 개미를 연구했던 에드워드 윌슨 같은 그런 대학자가 될 수 있는 공부이기도 하고, 도시 시스템을, 그러니까 미래 도시의 시스템 설계자가 될 수도 있고, 저런 어떤 고층 빌딩 설계자가 아니라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그 아이가 지능이 좋아서 좀 더 좋은 만약에 MIT 같은 데를 갈 수가 있다면 미래 그 무인차의 노선을 설계하기 위해서 구글에 취직해야만 하는 애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는 그 인공지능이 어디를 먼저 가야 되고 어디서 좌회전해야 하고 우회전해야 되고 이거를 어느 정도 또 처음에 훈련을 시키는 그런 데이터를 쌓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통찰력을 기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정해진 시간은 끝났는데 네. 네네. 네. 아, 네네. 그렇죠. 시스템상 이게 실제 고수를 만나는 쉽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알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저희 로마이가 음악기를 따라오잖아요. 엄마도 뭐 내신도 그러고 공부 저기 저는 사실 공부에 되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수학, 과학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하는데 저는 그걸 내려놓고 아이가 창의력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그 실제적 고수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아까부터 자꾸 손을 들고 싶었는데 그런 결론이 실제적 고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 번 만나는 것만 되지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진로 그런 방향 뭐 진로 교육 뭐 이런 게 있지만 네네. 그게 이어지는 교육이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종합적으로 좀 이 도표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고 싶은데 그래서 용감하게 고수를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어느 정도 그 뭔가 꿈이 설정이 됐을 때. 그래서 시중에 나온 책 중에서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내 인생을 뭐 성공시킨 1시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고수하고 1시간만 만나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1시간만 대화를 해요.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악수 한번 하고 그 1시간의 그 충격이. 근데 누구하고 그 1시간을 얘기했느냐가 너무 이제 또 중요한. 그래서 고수를 만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도표는 뭐냐면은 뇌과학적인 거하고 과거의 몇몇 사례를 제가 이제 융합시킨 건데 11세에서 18세 사이에 두뇌에서는 쓰지 않는 시냅스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 가지치기의 시대가 와요. 그래서 왜 10대 때 고수를 만나라고 하냐면은 10대 때 고수를 만나서 저 가지치는 것을 복원해주는 생각과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복잡한 한데 그 경험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창의력의 가지가 계속 사라지는 것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살부터 18세, 그러니까 대략 10대예요, 10대. 10대 때 그 고수나 또는 실질적인 활동.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거는, 자, 넬슨 제독, 영국을 구한 넬슨 제독 같은 경우에는 해군에 몇 살 때 입대를 했냐면 13살 때에 입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14세, 15세 때 실제 전투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팔 하나하고 눈을 잃어요. 전투 중에. 그래서 최연소 함장이 되거든요. 20살 때, 우리나라 나이 21살 때쯤에. 넬슨이 어떻게 영국을 구할 수 있었냐 하면은 제가 뇌과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바다의 물살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그 감각은 20살 이전에만 살아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만약에 해군에 입대했다면 넬슨의 영웅이 나올 수가 없어요. 20살 이전의 두뇌 상태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융합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대 때 멘토를 만나는 사람만 나중에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거예요. 중년쯤 됐을 때, 30대 이후에. 그때 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25살만 넘어버리면요, 두뇌 흡수력은 급감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다산 정약용이 한 이야기인데, 12세 정약용은 12세에서 16세 사이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저 때 막 창의력이 폭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리드를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 거죠. 고수가 옆에 있어야 되는. 이것을 일단 5분이 지났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고 이 다음 일정은 제가 관장님이나 맡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